지금 정확한 문법, 정확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어의 그 존댓말 시스템과 영어의 존댓말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가치 있고 유용한 영어 지식을 나누어 드리는 친절한 솔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유용한 영어 지식들이 어떤 게 있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영상들을 만들려고 쭉 주제들을 적어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바닥이 그냥 꽉 찼어요. 제가 그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영어 지식부터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무례하고 무뚝뚝한 영어 탈출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 외국인은 웃고는 있었겠지만 속으로 말을 왜 이렇게 무뚝뚝하게 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영상들 진짜 많잖아요. 유튜브 찾아보면은 꽤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상들에서 네,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미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3명의 친구들과 정말 열띤 토론을 했어요. 이 세 친구들은 모두 다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원어민 친구들인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바로 이거였어요. 영어에는 한국어의 존댓말과 같은 시스템의 존댓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 자, 한국어와 같은 시스템의 존댓말? 무슨 말이냐면요. 존댓말을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즉, 존댓말의 정의는 상대방을 높여서 말하는 형태를 존댓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높인다는 것은 자동으로 나를 낮추는 말하기 형태가 수반이 되겠죠. 우리나라 문화는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수직적인 형태의 문화예요. 특히 나이라던가 지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쵸? 그런데 서양 문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뭔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런 말하기 형태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쵸? 하지만 예외는 있는데요. Sir, ma'am, 그리고 아주 옛날로 넘어가면은 폐하, your highness, 뭐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제 높여서 부르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몇몇 개의 말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영어에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형태의 존댓말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존댓말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리는 예의 있는 말하기 정도로 정의를 한다면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국어의 그 존댓말 시스템과 영어의 존댓말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제가 이 영어의 존댓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로 예의 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영어의 존댓말 시스템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굵직굵직하게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영어로 예의 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확실성을 낮추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오늘 같이 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할 일도 많고 또 오늘 피곤하기도 해서 그냥 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 난 놀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자, 할 수 없다라는 건 can't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I can't hang out with you.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흡족하시겠죠? 내가 굉장히 명확한 영어로 문법을 틀리지 않고 잘 말했어. 이렇게. 그런데 그 상대방 친구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다라는 거. 비록 문법에 맞는 영어이기는 하나 I can't hang out with you. 이렇게 굉장히 확실하게 I can't를 써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어감으로 들리냐면요. 나 너랑 못 놀아. 이렇게 굉장히 블런트하게, 굉장히 무뚝뚝하게 들린다는 거죠. 지금 정확한 문법, 정확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얘 진짜 싸가지 없는데 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 특히 어떤 것에 대한 거절을 할 때에는요, 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can't, cannot 이라는 거는 너무나 확실한 말이에요. 나는 못해! 라고 굉장히 딱 자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확실성의 레벨을 살짝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못해! 라고 아주 확실하게 I can't! 라고 말하는 대신에 못할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I can. 이렇게 I don't think를 첨가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결국은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못한다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감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거. I can't. 못해. 라면 I don't think I can.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느낌의 어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과 목소리 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I can't. I don't think I can.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I don't think I can.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상식선의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거절을 할 거면 이유를 덧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사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좀 나이스하게 이유를 대면서 좀 둘러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내일 너무너무 중요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놀고 싶은데 못 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예의를 갖춰서 부드럽게 말하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I'd love to, but I don't think I can hang out with you today because 라라라라 쫙 둘러대시는 거죠. 혹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못해 이렇게 하시는 대신에요. Perhaps I'll have to stay at home today because perhaps 아마도라는 뜻이죠. 이 아마도를 사용을 함으로써 확실성을 좀 낮춰주는 거죠. Perhaps I'll have to. 방금 여기에 I'll have to 뭐뭐뭐라는 패턴 또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요. I'll have to라고 하면은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Perhaps I'll have to. 그리고 여러분 이 불확실성을 첨가하여 예의 바르게 말하기에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Can you, will you 라고 하는 것보다 could you, would you라고 하는 것이 더 정중한 표현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왜 이게 더 정중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못 들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이야기를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Can you, will you 라는 말은 확실성이 강한 말입니다. 이 can은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can you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확실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could는 can보다 그 확실성의 정도가 훨씬 더 낮아요. I can do it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확신의 의미라면 I could do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조금 불확실성을 첨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더 부드럽고 정중한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can you보다는 could you가 그리고 will you보다는 확실성의 정도가 낮은 would you가 더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배우셨던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의 바른 영어로 이야기하기 두 번째 전략은요. 바로 허용의 의미 더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대표적인 구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let me 라는 구문입니다. 자, 이 let me를 언제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뭔가를 할게 혹은 내가 뭔가를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예요. I will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대신 let me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물론 I'll help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 will 대신에 let me help you를 쓰시게 되면 보다 부드럽고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왜냐면요. 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let이 어떤 의미죠? 은근 이 let 의미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let's go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let 자체가 가자라는 의미다 혹은 그 뭐뭐 하자라는 의미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자, 물론 let's는 뭐뭐 하자라는 의미이지만 이 let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뭐뭐 하게 해주다 즉 허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let me help you를 직역을 해보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허용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let me help you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정중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let me 라는 이 표현은 정말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꼭 필수로 알아두셔야 될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Let me help. And let me take this phone number of Amy's. 자, 영어로 예의 바르게 말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euphemism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euphemism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euphemism의 의미는 완곡 어구 또는 완곡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euphemism, 완곡 어구는요. 뭔가 직접적으로 입에 담기가 좀 껄끄러운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죽음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문화권에서나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헤비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die를 대신하는 여러 가지 완곡 어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이 die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pass away, 돌아가시다라는 느낌의 pass away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정중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다른 예로는요. 자, 장애우를 검색을 해보면 아직도 사전에 disabled라던가 handicapped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disabled에서 조금 나아진 게 사실 handicapped이기는 한데요. 여전히 둘 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이 disabled라는 것을 지역해보면 불구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구. 그리고 이 handicapped는 핸디캡, 즉 불리한 조건이라는 의미죠.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미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사용하기 껄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완곡한 어구로 physically challenged 혹은 mentally challenged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직역을 해보자면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완곡 어구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일을 이제 쉬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으실 때 그때 이제 상대방이 뭐 무슨 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I don't have a job. I'm not employed. 이러한 표현이 물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m in between jobs. What do you do? Actually, I'm currently in between jobs. 자, 해석을 해보면요. 나는 between, 사이에 있어요. 뭐의 사이에? job, 일의 사이에 있어요. 라는 의미인데요. 즉, 내가 과거의 잡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다음 잡의 사이에 있다. 즉, 아직 쉬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완곡 어구들 이외에도 다양한 euphemism이 있습니다. 더 많은 완곡 어구의 예시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글에다가 euphemism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다양한 예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의 있게 부드럽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bottom line은 영어에도 예의 있게 말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러나 이 한국어와 영어의 존댓말에 대한 이 개념과 시스템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영어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의 핵심적인 3가지는 첫 번째 뭐였죠? 확실성을 낮추어 말하라. 두 번째는 허용의 의미를 더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euphemism을 활용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이 3가지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마법의 표현 2가지. 바로 thank you, please 라는 표현입니다. 고마움을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특히 부탁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 please를 적절히 활용을 해주셔야 하겠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유를 해드려야 될 유용하고 여러분께 그리고 시급한 영어 지식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올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셔서 영상 올라오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